can't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간밤에는 테슬라가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이 2.9% 급등을 해서 테슬라는 209달러, 210달러에 바싹 잡았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은 216달러를 기록을 해서 애플은 2.9%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WTI 국제유가가 2.29% 상승을 해서 WTI 기준으로 해서 83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도 급등을 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46% 상승을 해서 2.94% 상승을 해서 4.47% 상승을 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유가도 급등을 하고 금리도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애플하고 테슬라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서 지금 63,258달러까지 상승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딱히 별게 없었는데요. 이 현대차가 어제 3%가 하락을 해서 28만 6천 원을 기록을 했고, 어제 네이버도 2.4% 하락을 해서 16만 2,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는 상반기를 주도를 했던 전체 군단들이 지수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어제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특히 또 달러-엔, 이게 금리 급등에 따라서 엔화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161.54엔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갱신한 그런 상황입니다. 엔화는 막는 건지 아니면 막지 못하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쉽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이것도 거의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때 수준의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이제 어떤 섹터들이 올랐나 이렇게 보면, 제약 바이오 시밀러 쪽이 포함 이쪽이 상승을 했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9%, 애플이 2.91%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매가 빅테크 기업 내에서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0.62%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도 2.04% 상승을 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뱅크 쪽은 어제 이어서 JP모간이 1.58%, 그 다음에 웰스파고가 1.99% 등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리가 0.97%, 머크사가 3.28%.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첫 거래일에서 보여지는 섹터들이 제약바이오하고 어제 조선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강한 게 건설 기계 쪽, 이쪽이 좀 강했습니다. 어제 이제 반기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좀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크게 섹터 간의 어떤 변화가 어제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힘들지만 월봉 기준으로 해서 어제 양봉의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뭐 조선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쪽 강세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나라 금융 섹터도 일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이제 130달러 기준인데 130달러 돌파 시도를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방 독점에 대한 어떤 조사 발표가 있는 이후에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 조정을 받으면서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는 아직 강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상위 빅테크 5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업들 거기 테슬라까지 끼어서 강하게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 조정 시기가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다시 이제 130달러를 도전을 하고 추세적으로 지지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이어갈 확률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이게 월봉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아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피크아웃 됐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다소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게 월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210달러 정도 되니 이게 이제 300달러거든요. 마디 가격이. 그러면 최소한 지난번에 상승을 했던 250달러까지 어느 정도는 상승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어갈 때 테슬라가 2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가 어제 강한 반등을 이어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5일선이 하락 이게 이제 5파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다소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뭐 7월이면 하반기 첫 거래일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자고 하면 뭐 2차전지 섹터에 그냥 월봉상 양봉을 보이고 지금 테슬라도 좀 월봉 기준으로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지금 주도주들이 어떤 주춤거리다 보니 이런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종목들에게도 뭐 기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바이든 못지않게 재정 적자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 부채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에 대해서 트위터들이 다소 여러 가지 뭐 상반된 의견들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법인세 인하 등 해서 기업들의 뭐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을 하고 그 또한 이제 세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때 이제 대부분의 기간 동안 QT를 했죠. 테이퍼링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었고 2019년도 8월에 이르러 비로소 2019년도 8월이면 이제 집권 말기 때 비로소 이제 QT를 종료를 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QE를 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돼서 아마 그 대차대조표가 3조 8천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인가? 그가 코로나 전까지 한 7천억 정도의 아마 대차 대조표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연준에서 무한정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면서 뭐 그때 이유는 뭐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는 문외로 하고요. 아무튼 시장은 그의 정책들이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국채금리 상승에 어떤 그 모멘텀을 뭐 제공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은 반응을 하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로 어떤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섹터를 만들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 변동성과 순환 종목들을 만드는 그런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이 종목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장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 특히 많이 매수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 쪽,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이것도 꽤 많이 상승을 했네요. 이게 월이 바뀌었으니까 월봉상 이렇게 양봉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양주봉, 일봉. 삼성전자는 오케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 이제 잔대 양봉이 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단부에서 좀 이제 막 양봉이 뜬 뭐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오 섹터, 뭐 바이오 시밀러 쪽. 2차 전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뭐 주도 업종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 쪽이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좀 요거는 매물대를 이제 막 뚫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하루, 그러니까 단기 첫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 거래를 가지고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연기금의 위탁, 그러니까 직접 연기금이 관리하지 않고 위탁기관을 둬서 투자회사죠. 투자회사를 둬서 투자회사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그 투자회사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투자회사들이 선정이 되고 그 투자회사들이 이제 연기금 자금을 받아서 위탁 운용을 하게끔 되거든요. 위탁 자금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말 성과를 거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자금들의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목을 셀렉팅하는 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지금 셀렉팅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셀렉팅을 하는가. 지금 뭐 반도체도 뭐 일부 셀렉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일종의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 대신에 성장이 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일부 셀렉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투신이라고 나오잖아요. 투신. 뭐 금융거래는 뭐 ETF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사모펀드나 이제 일종 투신 자금 이런 자금들이 일부 관심을 가질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조선 쪽도 ETF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쪽에 우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고요.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 섹터 분야. 요거도 지금 투자자별 이렇게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최초 그동안 계속 팔다가 첫 거래일 의미가 있고,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가 똑같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어떤 반기 어떤 수급에 큰 변화가 일어난 듯합니다. 그래서 요건도 투자자별 이렇게 보면 똑같이 들어갔죠. 수급하고 연기금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도 자금 배분이 일부가 뭐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이제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분할 매수 원칙이고, 이 하루 매수를 할 때도 시가, 종가 아니면 3일에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뭐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 종목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ETF도 있어요. 타이거 2차 전지 탑 10 해서 종목이 있거든요. 요것도 투신이 어제 강하게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차트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 이슈, 그다음에 금리 급등 뭐 이런 등으로 따라서 섹터별로 뭐 순환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갔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인해서 뭐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빅테크 종목 중에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 테크 탑 10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ETF거든요. 엔비디아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다소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이슈에 따라서 금리도 또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고,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제 어제 차트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쌍봉인지 뭐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때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때리는 뭐 이런 모습으로 매물이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서 쉽게 이제 털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아직까지 이때 이제 거래량이 많은 이 거래량,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의 종가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보유 종목, 이 ETF 내 보유 종목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애플이 다 급등을 보였어요. 엔비디아는 뭐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고, 시계 또 달러가 또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등 뭐 이런 상황이 보이고, 뭐 죽기 살기로 엔화 지키기에 나서리라 생각을 했던 일본 정부가 이건 뭐지 은근히 방주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뭐 상위 한 10개 기업 정도, 이거는 어려울수록 또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 선방해서 잘 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성장을 위해서는 또 몇 개 기업들 바스켓에 담아놓고 계속 달리는 자전거처럼 또 살려놔야 또 성장을 이뤄야 제도 갖고 미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이거는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성인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뭐 30%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running fast, never look back. Now we're over, that's a fact. Phasing light, see it all bright. You were never right. Back to life, apologize. Too soon to say I'm fine. Too soon to say I'm fine.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